최근 세계 경제에서 트리플이라는 용어가 붙어서 곤혹에 빠진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먼저 영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측면에서 트리플 딥에 빠지고 있고,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라든가 부동산 또 증시까지 트리플 디커플링 현상이 뚜렷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왜 이런 트리플과 관련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트리플 딥과 관련해서 얘기를 먼저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정의 먼저 정리를 해주시고요. 또 최근 영국 경제가 트리플 딥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지도 짚어주시죠. 우리가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는 더블 딥 얘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예. 미국 경제 관련해서 워낙 그 더블 딥 얘기가 많았으니까요. 좀 익숙한 용어였는데. 그렇습니다. 예. 트리플 딥이라는 용어는 2011년 루비니 교수, 최근에 이제 비관론 관련해서 많이 또 다시 거론되죠. 그래서 당시에 미국이 더블 딥이 아니라 트리플 딥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때 트리플 딥이라면 경기의 그 낮은 점, 경기 순환 사이클에서 경기의 낮은 점이 3개가 형성된다는 얘기입니다. 통상적으로면 경기의 그 저점이 이렇게 2개가 형성되면 장기 불황이다, 이런 얘기하는데요. 네. 트리플 딥이라면 더 침체 기간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상당히 화두가 됐던 용어다, 이렇게 보실 때 있는데요. 그만큼 경기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무서운 용어다, 이렇게 보실 때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트리플 딥에 이렇게 빠질 것이다, 이렇게 우려되는 것이 영국 경제인데요. 영국에 보면 여기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는 제1 저점이 위기 직후에 6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한 때입니다. 그 이후에 그 성장세가 다소 그 플러스로 돌아서다가 다시 또 경기가 마이너스 성장에 빠진 적이 2011년 4분기 이후에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기억에 아직도 그 생생하실 거로 보입니다는 런던 올림픽이 열렸던 게 지난해가 8월이었는데요. 그 전후에서 영국 경제가 플러스로 돌아서다가 다시 그 세 번째 저점이 형성된 것이 작년 그 4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그림에 하얀 백지를 대고 여기 자막에 써 있는 것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경기의 낮은 점이 3개가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트리플 딥에 빠질 우려가 있다 해서 국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용어다, 이렇게 보실 때 있습니다. 좀 더 좀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면요. 빠질 우려가 있다. 아니면은 실제 영국 경제가 트리플 딥에 빠져 있다라고 봐야 될지 어떻습니까? 경기를 판단하는 시각에 있어서 보통 성장률과 같은 분기 성장률은 2분기 연속 이렇게 경기가 경기 상황이 지속돼야 그것이 경기가 회복되는지 침체되는지 이걸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왜 경기가 트리플 딥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세 번째 저점은 한 분기뿐이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1, 4분기 성장률을 봐야 1, 4분기 성장률에서 마이너스 빠지면 전미경제연구소에서 2분기 연속 성장률이 마이너스 빠지면 경기가 침체 국면에 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1분기만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침체 우려, 또 트리플 딥에 빠질 우려가 제기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1분기의 영국 경제 성장률이 가장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부가가치와 관련된 1월달, 2월달에 영국의 그 경제 지표가 마이너스 성장세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4분기에 이어서 올해 1분기에 성장률이 마이너스 빠지면 세계 경제 입장에서 전례가 없는 트리플 딥에 빠지는 전형적인 국가가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트리플 딥이 어려운 용어다, 아주 힘든 용어다, 불명예스러운 용어다 하면 영국의 그 경제 강요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불명예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화급해진 것이 지금 영국의 정책 당국자들이 보실 때 있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이번에 위기 과정에서 가장 위기를 잘 극복했다고 평가받는 국가가 캐나다거든요. 근데 캐나다 그 중앙은행 총재가 위기 극복에 적절히 잘 대처했다 해서 이분을 영국처럼 아주 고전적으로 자기의 명예를 지키는 영국 입장에서 7월부터 영란은행 총재로 다른 국가의 이렇게 사람을 영란은행 총재로 이렇게 이례적으로 모시거든요. 그만큼 영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심각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국제금융 시장이 이렇게 보면 파운드화의 투기 세력들이 아주 공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마크 커니가 이렇게 차기 영란은행 총재로 하면 지금의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일본식
아베식 자산 매입 정책을 통해서 엔저를 유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파운드의 약세를 도모하지 않느냐 하면 투기 세력들은 당연하게 파운드와 약세를 겨냥해서 지금부터 투기 세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영국 경제 관련해서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사실상 1990년대에 영국의 파운드화를 놓고 조지 소로스가 상당히 투기적으로 해서 국제적으로 위기를 발생시켰던 소위 ERM, 유로피언 리얼라이먼트 메커니즘에서 유럽 환율 조정 체계와 관련해서 상당히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국제사회에서 유럽 위기 상황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지금의 그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의 위기와 달리 사실상 환율적인 측면에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국제금리 시장에서 영국 경제와 함께 영국의 정책, 그 다음에 투기 세력들의 영국의 파운드와 관련된 이런 움직임, 이런 것이 다시 한번 화두가 되고 있다고 보시겠습니다. 예. 네. 이 영국 경제에 불고 있는 트리플 D 우려는 이 정도로 들어보기로 네. 하고요. 문제는 한국 경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 트리플 디커플링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한 달 전서부터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외톨이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것이 지난 주말부터 각종 매스컴에 우리나라의 그 유세 매스컴들이 지금 하고 오늘 그 한국경제신문의 증권면의 톱 기사로서 디커플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경제 같은 경우는 지금 세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겠습니다. 부동산 우리 안 좋죠? 네. 근데 이제 부동산 우리가 안 좋으니까 또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으니까 세계 그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은 거로 생각합니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좋다는 것은 다 아시고 이렇게 보이고요. 캐나다, 싱가포르, 홍콩, 중국 강력한 대책 나왔죠. 그 다음에 유럽, 북유럽 아주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부동산 침체 상황이 절대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안 좋고 있습니다는 사실상 상대적인 관점에서 더 안 좋게 보인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증시가 이게 디커플링 현상이 보인다 하는 것은 잘 아시고 이렇게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죠. 네.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서 마치고요. 네.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에서도 어제 그 현호섭 경제부총리 내정자께서도 한국 경제가 상당히 안 좋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6분기 연속 전기비 기준으로 0% 성장이다. 그러면 성장이 정체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집값과 주가와 경기가 이렇게 다른 국가와 다르게 움직이는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겠습니다. 네. 자, 근데 말씀대로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또 일각에서는 종전과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붙여주시죠. 네. 사실은 신문에 이렇게 디커플링 현상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네. 여기 나오시는 전문가분들이 디커플링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는 그 디커플링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과거의 그 디커플링이면 선진국과 신흥국, 경제 권역 대 경제 권역과 같이 가는 커플링 현상, 달리 가는 디커플링 현상에서 경제 권역과 경제 권역 문제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디커플링 현상은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지금 선진국과 신흥국은 같이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사실상 디커플링 현상이 나기 때문에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디커플링이 아니라 외톨이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썼던 것도 바로 그러거든요. 네. 우리나라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만. 그 이게 이제 증시 부분에 있어서 외톨이 현상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경기라든가 부동산 그렇습니다. 역시도 외톨이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적 측면에서 보면 아까 부동산은 얘기 드렸고요. 네. 경기적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1990년대 아시아 사령이라고 했던 대만과 홍콩과 싱가포르는 지금 성장세가 3% 내외로 안정성을 보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인당 GDP가 22,000달러로 보면 네. 로스의 그 경제발전 단계로 보면은 성장률의 4에서 5%는 유지해야 성장 탄력도를 유지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측면인데요. 우리 경제 성장률이 지금 작년 하반기로부터 전년 동기 기준으로 1%를 보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우리는 부동산과 주가와 경제적 측면에서 외톨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겠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는 디커플링의 이 배경으로 네. 이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국 북한 리스크라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도 이제 그 지적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나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김정은 체제가 지금 들어선 이후에 사실상 1년 이상 됐습니다는 외국인 자금 동향이라든가
우리 경제와 관련된 해외 지표에 있어서는 그렇게 특별히 문제가 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또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도 이 지정학적 위험 비율은 과거보다는 많이 낮췄다 하는 측면에서 너무 인과관계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상당 부분 우리 경제의 디커플링 현상이 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사실상 정확한 진단 내릴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항상 뭐든지 대책이 나오고 문제의 심각성이 되려면 그게 왜 이렇게 나오는가 하는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보면 김정은 체제 이후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 사태가 그렇다고 해서 해외 시각에 영향이 없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네. 이 북한 문제가 상당히 경면 사건이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 얘기합니다. 분명히 중대한 사건이다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우리 해외 시각이라든가 신용등급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부 사람이 지금의 디커플링 현상이 마치 북한 문제에서 원인을 제공하는 것처럼 또 대외 환경에서 원인을 제공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인과관계가 잘못되어 있다. 인과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 디커플링 현상에 대해서 우리나라 내부에서 원인을 찾는 노력이 이렇게 사실상 경매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특별히 김정은 체제 이후에 사실상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그 자체는 남북한 분단되어 있을 때 상당히 중대한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라든가 우리 경제에 다른 국가의 외톨이 현상이 발생한 만큼 그렇게 큰 영향은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유독 우리나라에서 트리플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북한과 직접 연결을 지을 필요는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내부 요인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확실히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예, 단기적 요인과 네. 구조적 요인이 결부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 요인에 대해서는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정책 요인, 상당히 세계 각국들이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통화 정책이든 재정 정책이든 상당히 적극적 정책을 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통화 정책 관련해서 네. 세계 각국들이 전부 양적완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신흥국 같은 경우에도 이번 위기를 당하면서 기준금리가 평균 4%포인트 정도 내린 상태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몇 퍼센트 내린지 아시겠죠? 그래서 상당히 금리 인하폭이 적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재정 정책도 너무 건전한 부분에 재정에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너무 이렇게 적극적으로 재정을 치지 않다 보니까 사실 글로벌화라는 것은 정책도 글로벌 되거든요. 특히 네. 대외 환경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우리가 트리플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가 이렇게 고령화가 빨리 진전된다든가 지난 그 10년 현 정부 이전에 지난 10년 이상 기간 동안에 너무 기업을 이렇게 규제하다 보니까 기업의 그 잠재 성장력에 직결되는 설비 투자가 이렇게 많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자본 자체가 아주 노쇠돼서 자본의 한계 상승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 여기에 신진대사 측면에서 새로운 자본을 좀 이렇게 설비 투자를 해서 경제 원력을 좀 끌어올려야 되는데 네. 네. 이 경제 원력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결부돼서 사실상 단기적으로 정책 대응의 부재. 두 번째는 구조적으로 인구 구조의 고령화. 그리고 기업의 그 설비 투자가 제대로 되지 않은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경제의 연령이 노쇠화. 이런 측면이 결부돼서 지금과 것처럼 대외 환경에 의존할 때는 세계가 경기라든가 부동산과 증시가 돌 때는 우리 대외 환경이 좋을 때는 가장 선순환 효과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나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만 외톨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트리플도 그냥 트리플 디커플링이라고 하니까 참 네.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부동산과 증시 경기 면에서 이 트리플 디커플링을 좀 해소하고 또 우리 경제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 이 부분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개인적으로는 특정 분을 이렇게 칭찬하는 건 아닙니다는 어제 그 현우석 이렇게 부총리 내정자께서 국회 인사청문회인가요? 거기서 사실 지금의 이렇게 경기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한국 경기가 안 좋다, 증시 안 좋다, 부동산 안 좋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아마 이 경제 정책을 갖고 있는 책임력은 최고 책임자께서 처음으로 한국의 그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기대를 갈게 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뭐든지 우리 경제가 좋다. 우리가 보면 사실 작년에도 보면은 경기가 계속해서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정책의 최고 책임자라는 분이
우리 경기가 좋아진다. 1월 1분기도 그랬고 작년에 9월 3분기에도 그랬고 4분기에도 그랬거든요.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국민들한테 희망을 던져준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건 좋지만 국민의 희망을 던져준다 하더라도 정확한 경기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의 희망을 던져줘야 되거든요. 그러나 속으로는 더 이렇게 골마 떨어져서 우리 경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발생시킨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제에 말씀하신 내용을 볼 때는 일단 우리 한국 경제 현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확히 진단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적인 측면에서도 추경 편성에서 경기를 부양시켰다. 개인적으로 한국경제TV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해왔던 문제고요. 금리 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재정정책의 책임자 계시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부동산 부분도 부양시키겠다 하는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동안 소극적으로 추진했던 그래서 한국의 국민들이 어렵게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뒤늦게나마 이렇게 새롭게 경제부총리를 마시면 그런 의도를 표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희망을 던져주게 하는 부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결부해서 지금 기업을 좀 북돋는 이런 기업 규제 완화라든가 또 기업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의 잠재 성장에 도움된다면 좀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을 통해서 세제 강화라든가 이런 것을 두들겨 패지 말고 기업의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촉진시켜서 한편으로는 잠재 기반을 확충하고 두 번째는 경제 연령의 조로화 문제가 발생시키는 상황에서 경제 연령을 좀 이렇게 젊게 이끌리는 이런 그 대책을 좀 추가적으로 보완하실 경우에는 한국 경제 지금의 트리플 디커플링 현상은 이게 중장기로 보면 해소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시간은 걸린다. 시간은 걸린다.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재테크 차원에서는 해외 증시는 좀 전향적으로 검토한다 하더라도 국내 부분에 있어서는 안정형으로 가져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지속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 경제가 트리플 디커플링에 빠지게 된 배경과 대책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